시간에는 PCA 알고리즘의 개념을 살펴보고 PCA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문제로서의 PCA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PCA의 개념을 살펴봤었는데요. 실제로 PCA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금 여기서 이제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먼저 원점을 중심으로 옮기는 전처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x1, x2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 지금 4개의 샘플이 있죠. x1, x2, x3, x4 이렇게 4개의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들을 이런 식으로 이 샘플들의 평균, 즉 중앙에 원점이 오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평균을 계산을 해서 이 평균 벡터를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빼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써 있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평균 벡터를 빼서 다시 정리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주성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환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형인자 분석 중에서도 P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Z의 확률 개념이 없고 어떤 노이즈 같은 것들을 생략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앞에 부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X에다가 앞에 어떤 W 인코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행렬을 곱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변환 행렬을 조금 여기서 복잡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변환 행렬에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변환 행렬의 크기가 원래는 Q by D 크기죠. 그래서 여기가 Q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인 그런 크기의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W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 W 인코딩을 트랜스포즈 한 것은 여기 두 개가 바뀌어서 이 D와 Q로 이루어진 이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이 D 곱하기 Q로 표현되어 있는 행렬을 여기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주성분 분석에서 하는 일은 이 D 차원의 요 X를 Q 차원의 Z로 변환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차원이 더 크고 그것을 조금 더 작은 차원의 Q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밑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Z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W의 트랜스포즈의 X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서로가 이 W는 W 인코딩의 트랜스포즈고 그 다음에 W의 트랜스포즈는 W 인코딩이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좀 써있지만 결국에는 이 W 인코딩에 X를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줄과 그 다음에 요 줄이 곱해져서 이제 Z의 첫 번째 요소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W 자리에 있는 요 벡터가 지금 U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 여기에서는 요게 이제 U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가 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예제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것 같은 이 4개의 샘플이 있을 때 x1, x2, x3, x4라는 샘플이 있는데 이것들을 요 앞에다가 이 내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U 트랜스포즈와 X를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U하고 U의 트랜스포즈하고 X를 내적을 하는, 그러니까 U와 X를 내적하는 것을 이게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계산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만약에 U가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1,0을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가로로 써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2라는 점이 어디 있다라고 요게 그냥 3,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1,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1,0을 지나는 요 축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을 요 축, 즉 여기서는 X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요거에다가 투영을 한, 즉 X 여기 첫 번째 값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U가 0,1이면 요 축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럼 요 축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계산을 같은 점에 대해서 해보면 얘는 이제 두 번째 요소만 남게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어떤 이 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을 곱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점을 이 축으로 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예제가 조금 다른 예제인데 이제 우리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축은 여기 이제 대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축이고요.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을 투영하면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각각 위치하는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자리로 투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축을 잘 찾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싶은 건데 그럼 축을 어떻게 찾느냐, 축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분산이 클수록 정보 손실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요 값들은 지금 요 1,0 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는 이 x1과 x2, 그 다음에 x3와 x4가 각각 같은 점으로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두 개가 각각 여기를 x1, x2라고 생각을 해보면 x1, x2 값이 x1 값이 다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들이 각각 같은 곳으로 투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또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요렇게 겹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손실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말고 요렇게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본 예제에서처럼 모든 점이 이제 조금 다른 값을 가지면서 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 가장 정보 손실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PCA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제를 살펴보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요 4개의 샘플이 지금 정확한 값이 여기 나왔네요. 2,1, 2,4, 4,1, 4,3 이렇게 4개의 샘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것처럼
원점을 기준으로 변경을 해보면 요런 ገብ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값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맨 처음에 나왔던 축 1,0축으로 투영을 시켰을 때 이 값을 직접 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겹치는 점들이 발견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축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라는 축으로 투영을 시켜보면 전부 다 이제 다른 값으로 투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축으로 투영했을 때 분산은 1, 세 번째 축으로 투영했을 때 분산은 1.09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세 번째 축으로 투영을 했을 때 분산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첫 번째 축보다 더 좋은 축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1,0,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축들에 대해서 투영을 한번 해본 건데, 실제로는 분산이 제일 큰 축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축, 즉 최적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최적화 문제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축을 한 개만 찾는 것은 또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D개의 차원을 뭐 Q개의 차원으로 변환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D보다 Q가 작긴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10개 피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개짜리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축을 3개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들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Q개의 축을 찾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 변환 행렬에서도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원래는 이제 x라는 것이 d by 1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q by 1으로 변환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런 경우에는 q by d짜리 행렬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식을 우리가 계속 앞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요 자리에 값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 Q가 그냥 한 개짜리다, 실수 하나만 딱 나오는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총 n개의 샘플이 있는데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요 n개의 샘플을 이 자리에 계속 넣어서 요 값을 총 n개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z값을. 그래서 그 z값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요 z값은 z에 각각의 뭐 10개의 샘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 x가 x1부터 x10까지 뭐 10개의 샘플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z도 z1부터 z10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z들의 각각의 샘플을 각각을 이제 z의 평균으로 빼주고 거기에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n분의 1 한 것이 이제 분산이죠. 분산의 식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분산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식이 변형이 되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열벡터 요것을 의미를 하고요. u가 원래 u는 이제 열벡터인데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 한 것이 u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 트랜스포즈의 이 공분산, 그 다음에 이제 u,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요 식을 분산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요 분산을 최대로 하는 u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분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x로 알고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분산이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U가 도대체 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U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U 같은 경우는 여기 가지고 있는 특징이 U는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1인 벡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요 식뿐만 아니라 요 식을 결국에는 최대화해야 되는데, 분산을 최대화하는 축을 찾는 거니까. 근데 이 뒤에다가 어차피 0이 되는 식을 추가를 해줍니다.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왜냐면 U 같은 경우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값도 무조건 1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1을 빼면 무조건 0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요 값이 0인데 그냥 요 0인 항을 뒤에다 붙여줘서 이제 문제를 좀 더 잘 풀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식을 최대로 하는 U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해서 최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자리를 찾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분한 것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옆으로 넘겨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한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를 찾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PCA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훈련 집합, 즉 X들의 집합을 가지고 공분산 행렬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요 식에서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게 사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페어를 이뤄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요게 고유값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성분, 즉 주성분 1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얘가 크다면 두 번째 주성분, 요런 식으로 주성분을 나열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총 10개짜리 피처를 3개로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PC 3개까지 뽑아가지고 새로운 축으로 이것들을 이제 고유 벡터들을 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변환을 시켜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집합 X를 변환한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축들을 뽑은 다음에 결국에는 요 행렬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요 W 인코딩 다음에 X 요렇게 곱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PC 3개짜리 PC 1, 2, 3를 여기 PC1, PC2, PC3 이렇게 3개의 축을 알아내서 여기다가 채워줬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X랑 곱해서 새로운 Z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A의 활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예시에서는 우리가 Q와 D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피처의 차원과 변환된 차원이 동일하게 2인 경우를 보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줄이는, 결과적으로 더 줄어드는 차원 축소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2나 3, Q를 2나 3으로 지정을 하면 2차원이나 3차원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를 이제 2차원 그래프나 또는 3차원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조금 눈에 보이게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고유 얼굴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 영상을
7차원으로 변환을 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푼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PCA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이제 유사한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생물학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각각의 피처가 아니라 각각의 축이 나타내는, 각각의 이 컬럼이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각각 어떤 세포 종류에서 나왔나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PCA를 이용해서 원래는 몇 차원이죠? 지금 8차원인가요? 8차원짜리 데이터를 3차원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 3차원을 축소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들의 변형 순서, 세포가 어떤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순서로 이 3차원 공간에서 위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연습 문제로는 우리가 PCA 예제에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4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고, 요걸 이제 원점으로 변환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각각 만약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공분산 행렬 계산을 했더니 요렇게 공분산이 나왔다. 그 다음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봤더니 각각 요렇게 첫 번째 페어는 요렇게 나오고 두 번째 페어는 이 두 번째 요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게 지금 우리가 U로 표현되어 있는 것, 즉 아이겐 벡터가 우리가 축으로 사용할 축 1, 즉 PC1, 그 다음에 축 2, PC2, 축으로 사용할 벡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트랜스포즈해서 마이너스 0.3092, 그 다음에 0.9510 요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서, 좀 복잡한데 이제 제가 전부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0.3092 더하기 0.9510 곱하기 마이너스 1.2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축을 바꿔서 이 두 번째 축으로 계산을 해도 또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새로운 Z가 되는 거죠. 그쵸? Z1이 되는 거죠. X1을, 요게 지금 X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2차원에서 2차원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차원은 동일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 봤던 것 중에 이제 고유 벡터 두 개 중에 고유값이 큰 게, U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U1을 축으로 선택을 했을 때 샘플을 투영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에 대해서 이제 투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축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축을 사용한 것보다 분산이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축이 더 좋은 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값을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성분 분석, 즉 PCA라고 하는 것은 먼저 데이터를 원점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서 전처리를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변환 행렬, 즉 W로 표현이 되어 있던 변환 행렬을 통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주어진 축으로 투영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는
이 우리의 목표가 변환된 데이터의 분산이 크도록 하는 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유 벡터와 고유 값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 고유 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를 선정을 해서 이 고유 값이 크면 우리가 그 고유 벡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변환시켰을 때 데이터의 분산이 크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유 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들, 즉 축을 또는 주성분을 정해서 변환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